수열의 합. 옛날에 수1에서 배우던 거. 시그마. 이런 거 기억나? 기억나요? 시그마 기호? 시그마. 시그마 기호에는 우리가 직접 기입해야 되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보통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K는 1부터 뭐 N까지 A, K. 이렇게 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면 얘의 의미가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더한다? AN까지 더한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 알려주는 건 일단 첫 번째 이거. 얘는 이 시그마 기호 안에서 사용될 문자의 종류를 언급해 줍니다. 기호 안쪽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일반항 자리에 있는 문자의 종류를 언급해 주거든. 그리고 여기가 K는 1부터 라고 했으면 여기서 K 값이 변할 거야. 여기가 N은 1부터 라고 했으면 여기 안에 N이 있을 거고 그 N이 값이 변할 거. 여기가 T는 1부터 하면 여기 T에 대한 식이어야 돼. 오케이? K는 1부터 하면은 사용된 문자의 종류를 K라고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시작항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끝항의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 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시그마의 의미는 결국 이거예요. K는 1부터 N까지 라고 하면 이 안에 K라는 문자가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1부터 자연수 순서대로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해서 걔네들을 다 더하겠다는 의미야. 여기 더한다는 의미 뭐가 있어요? 이 시그마 기호 자체가 S에서 온 거거든. 썸의 약자 S에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얘 자체가 더한다는 의미. 즉 여기 K라는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에다가 여기 있는 숫자부터 여기 있는 숫자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다 대입해서 더할 거야 라는 의미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시그마 T는 1부터 5까지 K제곱 T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일반항이 K제곱 T입니다. 그럼 얘의 의미가 뭘까? 여기 있는 어느 문자에다가 T라는 문자에다가 뭐부터 1부터 5까지 차례대로 대입해서 더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1 대입하면 K제곱, 2 대입하면 2K제곱, 3 대입하면 3K제곱, 4 대입하면 4K제곱, 5 대입하면 5K제곱이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T는 1부터가 아니고 K는 1부터로 바뀌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죠. 어떻게 바뀌어? K에다가 1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은 T, 4T, 9T, 16T, 25T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게 사용될 문자의 종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K는 1부터 5까지면 이 안에서 변수로 볼 수 있는 건 K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 상수로 볼 수 있는 T는요.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 밖으로 그냥 쭉 나올 수 있죠. 그냥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T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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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야?
자, 봅시다. 급수. 수열의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로 연결하는 식. 얘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 AN 더하기 점점점점. 마지막이 점점점점이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끝이 없을까? 수열은 원래 끝이 없나? 수열은 원래 누가 정해주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 자연수 집합이잖아. 자연수 몇 개 있는데. 무한개.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원래 수열은. 그러면 수열의 모든 항이라고 하는 순간 그 모든 항이 몇 개? 무한개. 그지? 그럼 걔네들을 차례대로 더한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수열 AN의 급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 그지? 몇 개까지 써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기니까 얘를 기호,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시그마 기호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닥 이상하지 않죠. 그럴싸하지? 저렇게 표현하면 좋겠네. 보통 여기에 마지막 항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박아버렸으니까. 그지? 그래서 시그마인데 위에 무한대가 붙으면 이거 급수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된다. 이해되죠? 자, 부분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분합은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급수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해요. 왜 부분이라고 하냐면 급수 전체 입장에서 보면 n항까지의 합은 일부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n항까지의 합을 n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겠죠? n항까지만의 합이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그마 기호를 배우기 전에 수열의 합 다룰 때, 등차 수열의 합이나 등비 수열의 합 할 때 SN이라고 많이 불렀었어. 기억나? A1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자, 얘 이렇게는 잘 안 쓰지 보통. 굳이 이렇게 쓰고 싶지 않잖아. 그러면 얘로 쓰거나 얘로 쓰는데 얘는 시그마라는 기호 자체가 우리가 개념으로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표현이고 얘는 그때그때 약속해줘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나 SN이 부분합으로 통일되는 거 아니야. SN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오케이?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SN이라고 하면은 부분합이라고 알아먹긴 하지만 그래도 얘를 얘라고 하자, 얘를 얘라고 하자라는 약속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기호다. 근데 얘는 그냥 그 자체로 원래 약속된 기호. 오케이? 부분합이 뭐라고? 부분합이 뭐라고? n항까지의 합,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왜 부분합이라는 걸 굳이 약속했는가? 급수는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그렇다 치고 n항까지의 합은 그동안 안 다뤘던 게 아닌데 왜 굳이 여기다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에다가 부분합이라는 단어를 붙였는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동안 부분합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n항까지의 합이라는 말로 많이 써왔잖아. 근데 왜 부분합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급수를 볼 때 급수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초딩적으로 표현하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거. 사실 무한 번째 항이라는 말은 없죠.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더하는 걸 말해. 그러면 이거의 값이 일단 우리가 더한다라는 개념이 뭔가 커진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값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될까?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특수한 몇몇 경우에는 이거의 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수 있어. 급수가
수렴할 때가 있어. 오케이? 근데 그 수렴할 때를 찾는 방식이 부분합을 이용해서 찾습니다. 자, 보세요.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그럼 이 sn은, 이 말은 무슨 뜻?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 그 의미는 n항까지의 합 sn은 al, a2, a3 점점점 더하기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불렀을 때 이 sn을 마치 하나의 수열이라고 보는 거야.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그러면 그 수열이 일정한 값 s에 수렴할 때,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때, 다른 말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얘도 부분합이잖아. 그치? 얘가 어떤 극한값을 가지면, 가질 수 있겠죠? 뭐 어떤 상황에선 가지면 이 급수는 S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걸 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렴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뭐라 불러? 극한값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극한값이 급수의 극한값인 경우엔 급수의 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점 해서 AN까지 더한 걸 우리는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SN이라고 약속할 수도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약속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얘는 뭐 얘도 그렇고 둘 다 뭐에 대한 식? N에 대한 식. 맞아? N항까지 합이니까 이건 N이 여기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그지? 우리 N의 수열의 합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도 그렇고 등비 수열의 합공식도 그렇고 K공식도 그렇고, 그지? 그럼 저 n에 대한 식을 가져다가 리미트 안에 넣어볼 수 있다는 거지. 저 n에 대한 식을 지금 우리가 s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의 실체는 n에 대한 식일 거야. 그럼 그 n에 대한 식을 가져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안에 넣어볼 수 있다는 거야. sn. 같은 표현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여기서 마찬가지. 얘네 둘 다 뭐? n에 대한 식. 당연하죠? 근데 이 n에 대한 식이 당연히 식은 같을 거야. 표현이 달랐을 뿐. 이 n에 대한 식이 우리가 수열의 극한 계산할 줄 알죠? 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능력 하에 그 안에서 계산이 되어서 극한값으로 존재해버리면, 이 극한값으로 존재해버리면 일단 걔는 방금 구한 이 수열, 부분합으로 만들어진 수열의 극한이야. 그지? 극한값이야. 그리고 걔는 급수의 합이라고도 불러. 오케이? 그 경우에 이렇게 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아까 우리 처음에 급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뭐야? AN이라는 수열의 모든 항을 더한 거,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모든 항을 더한 거 급수라고 하잖아. AN의 급수. 그거 표현 어떻게 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급수에 대한 표현이었죠? 걔는 S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 급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얘를 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근데 예시를 좀 봐야 알겠지? 진짜로 그렇게 수렴하는 게 있나 싶잖아. 그지? 어차피 문제 만나면은 지겹게 볼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해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여기 좀 작게 정리되어 있는데 얘야. 결과적으로는 자, 봐봐. 얘가 S잖아, 지금. 얘랑
둘 다 급수의 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이렇게 세 개가. 오케이? 얘를 보면 이렇게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가 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식은 좀 직관적으로 뭐 얘랑 다 지워지니까 얘만 남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결국 대부분은 90% 이상의 급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합공식을 써서 부분합을 n에 대한 식으로 뽑아내. 부분합을 n에 대한 식으로 뽑아낸 다음에 그 n에 대한 식을 리미트 안에다가 넣어서 극한을 보내서 확인한다고. 급수의 합을 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만나면 이거 상태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건 그냥 표현 방식이야. 그냥 가장 간단하게 예쁘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 둘 중 하나로 풀어 헤쳐야 돼. 그리고 얘를 어떻게 구할까? 얘를 어떻게 n에 대해서 나타낼까를 고민해야 돼. 그 다음에 그 n에 대해서 나타낸 후에 리미트 씌워서 극한 보내면 돼. 그게 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급수의 발산.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발산하면 급수 A에는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에는 발산한다고 한다. 당연히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합이 점점 커지거나 합이 점점 작아지거나 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뭐 그거 외에도 발산하는 경우 있는데 이따 예시 볼 거고. 여기까지. 급수 개념 끝. 그냥 급수란 무엇인가는 끝입니다. 오케이? 수열 AN의 급수 하면 의미가 뭐라고? 수열 AN을 가져다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모든 항을 더해 놓은 거 그걸 급수라 한다. 근데 만약에 그거의 값이 더하면 더할수록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하고 그 가까워지는 특정한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부분합의 극한값. 연주야. 왜 뭐 고민해?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아서 눈을 감고 있어? 그래서 급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너네가 수1 때 배웠던 수열 단원에서 수열에서 그때 당시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거 배우고 나서 뒷부분에 뭐 배웠냐면 수열의 합 배웠죠. 시그마라는 기호를 처음으로 배운 곳. 거기서 배웠던 그 수열의 합 개념에다가 우리 미적분에서 방금 배우고 온 수열의 극한 개념 이거 두 개를 짬뽕한 거야. 그게 급수예요.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방금 배웠으니까 알 거라고 치고 수열의 합은 옛날에 배웠는데 나한테 배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나한테 배웠지만 까먹은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수열의 합을 좀 해야 되나? 수열의 합 간단 정리 좀 해줄까? 했으면 좋겠지. 왠지 불안하지. 내 머릿속에 뭐가 있을지. 뭐가 없을지 불안하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열의 합은 해봤자 몇 개 없습니다. 자, 1번. 내가 구해야 되는 수열의 합은 끽 해봤자 몇 가지냐? 뭐 한 3, 4가지? 4가지? 혹은 5가지다. 자, 봐봐. 집중. 첫 번째. 내가 구할 수 있는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아까 말해줬죠? 등차 수열일 때 내가 구해야 되는 합을 구해야 되는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수열의 합 구할 수 있겠죠? 합공식 이용해서.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공식 압니까? 알아? 야, 등차는 모르는데 등비는 알아? 등비가 더 어렵지 않아? 등비 알아? 첫째 항이 등비 수열이 뭔지는 알지?
그러면 첫째 항이 A고 등비합 첫째 항이 A고 첫 항이 A고 공비가 R일 때 그러면 일반항 A에는 뭐가 돼? A 곱하기 R에 n-1제곱 되죠? 그러면은 n번째 항까지의 합 S에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또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에서 분모분자에 1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 있었습니다. 적든지 영상 보든지 다시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요거였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 등비수열의 합공식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내가 K공식이라고 부른 거 이름 뭐지 원래?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내가 말할 땐 K공식 이거 뭐 있냐? 이거 뭐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이렇게 3개 있어요. 공식 기억납니까? 이게 있었던 건 기억나지? 그럼 이 공식도 기억나나? 눈 피해버리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K1제곱은 뭐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K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그 다음에 K 세제곱은 저 K 공식을 통째로 제곱했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그지? 이거 자연수 거듭제곱의 K 공식 그 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외가 결국에는 뭐냐면 전부 다 소거됨. 소거가 뭐 지워지는 거 말하잖아. 소거가 맞나? 소거가 아니고 뭐였지? 소거가 아닌데 단어가? 아무튼 내 느낌 뭐지? 아니, 정확히 이 표현 안 했건데 어쨌든 그 지들끼리 지워져. 약분은 아니고. 자, 그러면 그 소거되는 것도 사실 그 방법이 되게 제한적이야. 뭐 있냐면 일단 유리화 해가지고 가운데 마이너스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지워지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성질 이용하는 거 있어. 로그 성질 이용하는 건 자 부분 분수는 부분 분수 변형을 하면 마이너스가 가운데 생겨서 여러 개 나열하다 보면 지들끼리 막 지워지는 거 있어. 부분 분수가 뭐냐면 a 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바꾸면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지들끼리 막 착착착착착 지워진 거 있거든. 그 다음에 로그 성질은 그거 있어. 더하면 미시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뀌잖아. 그지? 그 진수끼리 곱으로 바꾼 다음에 막 지들끼리 지워지는 거 있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로그 2의 1분의 로그 2의 1분의 2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4 더하기 로그 2의 4분의 5 뭐 이렇게 띡띡띡띡띡 더해. 그럼 이거 결국에 로그끼리의 합은 미시 같은 로그니까 진수에서 다 곱으로 바뀌잖아. 그럼 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로그 2에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얘는 결국에 로그 2에 로그 하나 안에 다 들어오지. 그리고 얘네들끼리 다 뭐 하는 거? 곱하는 거. 그러면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점점점점 해서 n분의 n 플러스 1 하는데 보면 어떻게 돼? 띵띵띵띵띵띵띵띵 해서 다 지워지잖아. 이것도 결국 소거된다고. 그지? 그래서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애들. 이거 3개 말고는 규칙적으로 지워지긴 하는데 그 규칙성이 어떻게 해서 나올지는 모르긴 해. 근데 이거 3개를 크게 안 벗어나요. 보통.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 혹은 어떤 수열의 급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러면 이거 넷 중에 얻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인가? 등비 수열인가? K 공식인가? 아니면 유리화할 수 있나? 부분분수 쓸 수 있나? 로그 성질 이용해서 하나에 합쳐버릴 수 있나? 아니면 그 외에 등차, 등비, K 공식도 아니지만 유리화하거나 부분분수 쓰거나 로그 성질도 아니지만 이 수열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져서 지들끼리 지워질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자, 다시 잠깐 다시 복습하면 급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급수의 수렴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급수의 합을 계산하고 싶으면 부분합을 계산한 다음에 그 부분합에 대한 극한을 취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를 만나면 이 상태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고민해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상태에서 고민하든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같은 말이긴 하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 상태에서 고민해라. 이 상태에서 고민하라는 말은 일단 얘를 먼저 따로 구해봐라 라는 말입니다. 얘를 먼저 따로 구해봐라. 그래서 얘가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면 그 다음에 리미트 안에 꽂아버리면 된다. 오케이? 자, 봐봐. 대항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자, 얘가 급수라는 것은 이게 각각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이거 아니지. 이거 n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다 더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봐봐. 아직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지만 얼른 봤을 때 1번에는 루트가 보이지. 그럼 이거 뻔해요. 유리화 해가지고 지들끼리 지워지게 할 거라고. 쫄지 마세요. 두 번째는 딱 봤을 때 뭐가 보여요? 로그가 보여요. 이것도 뻔해. 지들끼리 곱해가지고 로그 안에서 지들끼리 곱해가지고 약분되게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할 거? 급수를 구할 거야. 급수를 구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바로 식 변형한 다음에 빡빡빡빡 지우면 아무 의미 없어요. 급수를 구하고 싶으면 n번째 항까지 한만 생각해야 돼. 부분합. 오케이? 자, 1번. 1번 풀 거예요. 자, 1번. 부분합 SN을 구해보자. 그럼 부분합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딱 n항까지 한번 일단 써보는 거야. 그럼 뭐야? n번째 항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이죠. 이게 부분합이죠? 뭐 할까? 각각을 유리화하자. 유리화하려면 뭐 곱해야겠어? 분모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겠지. 자, n일 때부터 보자. 유리화하려면 뭐 곱해야 되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곱할 거 아니? 그러면 얘 유리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곱하면 이거 분모 어떻게 돼? 얘 제곱되고 얘 제곱돼서 뺄 거지. 그럼 n 플러스 1에서 n 뺄 거니까 1 남네? 헐? 그럼 분자만 남네? 그럼 얘 어떻게 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개꿀이네. 그러면 점점점. 얘 맨 앞에 건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1 될 거고. 두 번째 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될 거고. 세 번째 건 만약에 있다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죠? 그지? 보여? 보여? 지워지는 거 보여? 어떻게 보여? 어떻게 지워져? 앞에 거랑 뒤에 거. 앞에 거랑 뒤에 거.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여기서 루트 n 플러스 1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 마이너스 루트 n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 얘 앞에 거랑 지워지겠지. 지워져. 뭐 남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죠. 그럼 SN은 n에 대한 식으로 구해보니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자? 그냐? 그랴 안 그랴? 그랴. 그지? 그러면 자 1번에서 사실 구하라는 건 급수의 수렴 발사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1번 급수의 수렴 만약에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면 걔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이랑 같아야 돼. 그지? 근데 SN이 뭐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그럼 얘는 발산함. 정확히 어디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급수긴 한데 급수의 합이 존재하는 건 아니네. 얘가. 오케이? 됩니까? 자, 2번 풀어봅시다. 1번 지울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 n번째 항까지 일단 써보고 그거 n번째 항까지 합을 정리한 다음에 그걸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n에 대한 식이 뭐겠어? 요거잖아. 이렇게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리미트 안에 때려 박는다. 이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조금 쉽게 가려면 일반항을 먼저 체크해보는 것도 좋아. 자, 봐봐. 아까 한 단계가 있는데, 봐봐. 얘 일반항 보통 내가 구해야 되는데 얘는 친절하게 알려줬거든. 지금 이 수열이 AN이라고 하면 AN의 일반항이 뭐? n번째 항. 이거잖아. 로그 1-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이네. 그러니까 1-2의 제곱분의 1, 1-3의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나왔겠지.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정리 좀 합시다. 통분 좀 하게. 로그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 앞에 게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통분해서 내가 아까 저거 눌렀나? 녹화 중 빨간색 따인 오씨 기억력. 이 위에 거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쌉 가능. 그지? 어떻게 돼? 로그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임. 외웠는데 n 맞잖아. 그지? 자, 그러면 부분합은 뭐냐면 자, SN은 물론 이거 그대로 써도 되는데 정리했으니까 이걸로 쓰면 로그 몇부터 1 대입하면 몇이야? 2의 제곱 분의 1 곱하기 3 얘가 첫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은 로그 3의 제곱 분의 2 곱하기 4 로그 4의 제곱 분의 3 곱하기 5 점점점 마지막은 이거 로그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 이거겠죠? 자 마찬가지가 당연히 로그 하나 안에 다 들어오면 미시 같은 로그끼리의 합은 야 근데 이거 밑 왜 없어? 상형 로그라서 밑 10이라서 생략된 겁니다. 자 밑이 10으로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진수 안에서 얘네들 다 곱할 거라고. 얘랑 다 곱하겠죠. 그럼 얼추 지워지는 거 보여?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4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 자 이거 할 때 어떻게 지워지는지 그 규칙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산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괄호로 좀 구분하세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항, 여기까지가 그 다음 항 이런 식으로. 이거 괜히 나 계산 잘해 해가지고 이거 4분의 3, 9분의 8, 16분의 15 하면 안 보입니다. 조집니다 그거.
그래서 최대한 계산을 안 하는 게 수열에서는 유리하다. 그럼 그 다음 거 5의 제곱분의 4 곱하기 6이겠지. 뭐 그딴 식이겠죠. 점점점점 가가지고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럼 지워진다. 어떻게 지워지냐? 그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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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지워져. 이 분모에 3의 제곱이 있는데 이 3의 제곱이 앞뒤로 하나씩 지워질 거. 항상 그럴까? 4의 제곱이 앞뒤로 하나씩 지워지겠지. 5의 제곱도 앞뒤로 아마 지워질 거고 요 2도 하나는 여기 이렇게 지워지네. 그지? 자, 그럼 이제 관건은 뭐야? 마지막에 뭐가 남는가지? 자, 여기 제곱 빠졌다. 요 집중력 테스트였음. 자, 일단 요 앞에 분모가 n 제곱이었을 거고 근마 때문에 얘는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 n 플러스 1의 제곱도 원래는 V자로 지워져야 되는데 자기 오른쪽 게 없으니까 앞에 거 하나만 지워져서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럼 뭐가 남아? 다 했을 때 뭐가 남아? 일단 맨 앞에 분모에 2 남죠? 그 다음에 맨 뒤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남습니다. 그래서 로그 2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2가 남는다. 지금 얘가 뭐다? Sn 부분합. 근데 급수 구하려면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뭐 원래 표현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일 때 an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2인 거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렸어? 로그 왜 이렇게 길어? 얘 몇으로 가? 이 안에 게 2분의 1로 가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로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로그 2분의 1. 뭐 아니면 마이너스 로그 2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시그마 안에 an이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얘 일반항이 이거잖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오케이? 자, 급수 처음 풀면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급수를 처음 풀어서가 아니고 수열의 합을 오랜만에 풀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각각의 내용들을 뜯어놓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고 다 배운 거고 그리고 나름 규칙성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 계산 틀리는 족같음도 있고 뭐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급수에서. 그리고 지금 아직 급수 개념 설명 다 안 했거든요. 그래도 요거 뭐냐 몇몇은 풀 수 있어요. 숙제 이따가 정해줄게. 숙제 정해서 카톡으로 남겨줄게. 그리고 저 뒤에 가면 급수의 꽃이 있거든. 등비수열에 대한 급수를 등비급수라고 하는데 그 등비급수까지도 쉬워. 근데 등비급수의 활용이 있어. 그게 수능에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대. 어쨌든 거기 가면은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내신이어도 한두 문제는 꼭 나올 거거든. 그래서 거기 전까지는 좀 빨리빨리 해서 익혀놓자. 끝.